야, 이제 1억 모았으니까 1억 만들기 저축을 멈추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1억을 모았던 속도대로 저축은 계속하면서 이 1억을 어떻게 할까? 그냥 또다시 예금을 넣는 것보다는 한 2,500만 원 정도는 좀 주식시장에 넣고 7,500만 원 정도는 뭐 예금을 한다. 이렇게 진정한 분산 투자가 가능해지는 거죠. 진정한 분산 투자라는 것은 위험 자산에 넣는 금액의 적어도 3배수 정도를 안전 자산에 넣을 수 있는 수준. 전략적 자산 배분으로서의 진정한 분산 투자다. 1억 모으기에 성공하면 어떤 변화가 있나요? 네, 보통 1억 모으기에 성공한 분들을 좀 인터뷰를 많이 해봤는데 대부분 자신감, 자존감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3년, 4년, 5년 동안은 저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한 것을 성취해 본 경험이 있는 거죠. 그게 아마 앞으로 돈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힘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게 한꺼번에 돈을 넣는 게 아니라 어떤 적립식으로 투자를 한다고 봤을 때는 중요한 것이 어떤 가격에 사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막 너무 오르는 거를 쫓아가서 사게 되면 사실은 그 가격보다 월등히 올라가지 않고 조금만 조정이 생겨도 나는 손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1억 또는 1억 5천, 2억 이렇게 목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자존감도 높고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시장을 조금 냉정하게 보면서 아, 지금 정도면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결단력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돈이 작은 사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수익률에 너무 목마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판단력 자체가 좀 흐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자본력이라고 하는 게, 왜 자본력이라고 하는 게 우리 투자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냐면 2천만 원밖에 없어. 2천만 원을 막 수익을 내야 돼. 이 사람은 마음이 좀 급하죠. 그런데 내가 1억을 모았다는 거는 야, 이제 1억 모았으니까 1억 만들기 저축을 멈추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1억을 모았던 속도대로 저축은 계속하면서 이 1억을 어떻게 할까? 그냥 또다시 예금을 넣는 것보다는 어때요? 한 2,500만 원 정도는 좀 주식시장에 넣고 7,500만 원 정도는 뭐 예금을 한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분산 투자가 가능해지는 거죠. 진정한 분산 투자라는 것은 위험 자산에 넣는 금액의 적어도 3배수 정도를 안전 자산에 넣을 수 있는 수준. 이게 전략적 자산 배분으로서의 진정한 분산 투자다. 근데 2천만 원밖에 없는 사람은 2천만 원을 싹 다 주식에 넣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또 불안하니까 어떡하지? 그래서 한 종목이 아닌 여러 종목을 사는, 그리고 여러 종목을 사면서 나 분산 투자했지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분산 투자는 아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1억을 모으게 되면은 조금 더 좋은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 그리고 이게 꼭 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1억 정도 모았던 분들 중에서 창업 같은 걸 한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작년에 썼던 그 딱 1억만 모읍시다 라는 책 안에도 보면은 1억이라는 자본을 가지고 전세금을 올려주질 않고 이걸로 뭐 무인 점포, 반찬 가게를 창업을 했던 사례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억을 안 모았다면 그런 생각을 안 했을 텐데 1억을 모으고 나니까 1억을 어떻게 할까? 이걸 뭐 청약 같은 데에 계약금으로 쓸 수도 있지만 창업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뭐 이런 것도 또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투자에 있어서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진정한 분산 투자가 가능할 수도 있고, 이런 면들이 1억 만들기 하고 나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억을 모은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억 모으고 난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략적 자산 배분을 시작을 해야 되겠죠. 이제는 1억까지는 제가 웬만하면 위험 자산이 아닌 저축으로 모아라라고 말씀드렸지만 1억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는 일부를 위험 자산에 편입하는 것도 좋다. 다만 그 시기가 중요하다라는 건 제가 전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상승기에 시작을 하게 되면 부담스럽다. 어느 정도 조정이 왔을 때 잘 보셨다가 위험 자산으로 편입하면서 전략적 자산 배분을 해라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원래 1억 모을 때까지 해왔던 저축을 그대로 유지하라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처음에는 50만 원, 60만 원 저축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 했었는데 1억 만들기 저축을 하면서부터 130으로 시작해서 140, 150. 이제는 그래도 150만 원이 처음엔 되게 힘들 줄 알았는데 어쨌든 150만 원 정도는 매달 저축을 할 수 있게 됐다. 그 얘기는 저축의 근육이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1억 모았으니까 이제 이거는 끝내고 이제 한 달에 한 50만 원, 60만 원만 저축하고 좀 쓰자.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애써서 만든 저축의 근육, 내가 70kg, 80kg를 바벨을 들어올릴 수 있는 정도의 근육을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운동하러 가서 나 옛날에 70kg, 80kg까지 들어봤어. 이제는 안 해.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저축의 근육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기존에 했던 저축의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목돈이 1억 이상 또 1억 5천, 2억 이렇게 커가게 될 거예요. 처음에 5년 정도 걸려서 1억을 만든 사람이 그 속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제가 모르긴 몰라도 증액저축을 멈춘다고 해도 최소한 1년 정도 앞당겨서 새롭게 또 1억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워야 된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1억이 곧 2억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이 2억을 가지고 내가 청약을 할 건지 아니면 기존 주택을 살 건지에 대한 로드맵을 짜야 됩니다. 이 로드맵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도 있지만 임장을 다녀보는 것도 필요하다. 제가 왜 임장을 가라고 많이 권유하냐면 저는 아직까지는 그 집 살 돈이 아무리 대출을 받아도 안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한 3, 4년, 4, 5년 있다가 그때 집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늦습니다. 무슨 얘기냐? 물론 당장 1, 2년 내에 살 돈은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정도의 주택의 그 형태 그리고 수준, 가격 수준이나 그 지역, 입지들을 사이버로 임장을 하든 아니면 실제로 주말에 한번 가보든 해야 내가 원하는 아파트들 수준의 아파트 가격이나 평형이나 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떤 것이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가서 봐야 사람이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긴다는 게 뭐냐면 동기부여가 된다. 내가 1억 모았고 이제 좀 있으면 1억 5천 되고 2억 되고 그리고 이제 막 투자한 것도 성공해서 금방 2억 5천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앞에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모아서 뭐 하지? 라고 하는 로드맵이 없다 그러면 나의 투자는 나의 재테크는 갈 길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다.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내 집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1억 모으기를 하고 난 다음부터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 집 마련의 로드맵을 짜라가 세 번째로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서 현금이 어느 정도가 필요한가요? 얼마 전에 제가 선배를 만났는데 그 선배가 이제 은행을 퇴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퇴직을 하면서 얼마의 노후 자금을 갖고 나왔는가 한번 물어봤더니 퇴직금과 뭐 그동안에 은행에 다니면서 모아놨던 걸 다 더하니까 한 5억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 60 정도의 은퇴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은 그래도 뭔가 경제 활동을 뭐 옛날에 다녔던 직장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다니려고 하는데 이 선배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생활비가 앞으로 들어갈 것 같냐 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최소한 자기는 한 500만 원을 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선배가 가지고 나오는 5억이라고 하는 노후 자금을 가장 안전한 은행에 집어넣고 그리고 그 은행의 이자를 받으면서 매달 500만 원을 뽑았었을 때 마치 곶감 빼먹듯이 계속 원금을 손상시키면서 뽑았었을 때 과연 몇 살까지 버틸 거냐? 라고 하는 것을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계산해 봤더니 놀랍게도 60세부터 74세까지밖에 못 버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좀 더 위험한 투자를 한다면 수익률은 높아질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노후에 위험한 투자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3% 세후 수익률로 해가지고 계속 500만 원을 뽑았으면서 인플레이션 1.5%, 2% 정도를 적용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74세까지밖에 못 버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익률에 문제가 있다. 3%라고 하는 수익률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생각이 돼서 수익률을 2배로 올려봤습니다. 그러니까 3% 예적금과 같은 안정적인 투자가 아니라 6%. 6%면은
예금 투자율의 무려 2배의 수익률이죠. 자, 그러면 몇 세까지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한번 딱 계산해 보니까 수익률을 2배로 올렸는데도 78세까지밖에는 못 버팁니다. 그러니까 딱 4년 늘어나는 거예요, 4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노후 준비를 수익률만 개선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노후 준비는 3가지가 곱해져야 되거든요. 소득, 시간, 수익률. 이 3가지가 곱해져야지 되는 거죠.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소득과 시간과 수익률 중에서 오로지 수익률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배가 소득 신경 안 쓰죠. 왜냐면 놀겠다는, 전혀 안 벌겠다는, 시간 더 이상 일을 안 하겠다는. 그러니까 소득과 시간은 다 내팽개치고 그냥 은행에 또는 뭐 더 다른 투자를 통해서 나는 수익률로 하겠다고 하니까 5억이면요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근데 그게 500만 원씩 뽑았으면 딱 74세까지밖에 못 버티더라. 수익률을 6%로 올려도 78세까지밖에 못 버티더라. 자, 그런데 놀라운 거는 바로 150만 원만 매달 벌면 어떻게 될까? 150만 원을 벌면 350만 원만 뽑았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산했더니 86세까지 버티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 소득과 시간과 수익률 중에 3가지가 다 중요한 거지 수익률만 올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50대, 60대 분들의 유일한 노후 준비는 저속 은퇴를 계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을 신경 쓰는 것도 대단해요. 저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50대, 60대인데 노후 준비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어디다 뭔가를 투자하고 있는데 이거 수익률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너무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진짜 훌륭하긴 해요. 왜냐하면 그것조차도 못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 본인이 60세에 만약에 정년이라면 또는 65세에 정년이라면 정년 이후에도 당연히 그전보다는 소득이 낮아지겠지만 어쨌든 소득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세컨드 라이프, 세컨드 잡에 대한 설계가 있고 완전한 은퇴까지는 날짜를 뒤로 좀 늦출 수 있는 저속 은퇴가 돼야 소득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해결되고 수익률이 돼야 된다. 많은 분들이 주택연금을 많이 얘기하세요. 주택연금은 말이 연금이지 사실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 잡히고 생활비를 대출받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망할 때 내가 그동안에 대출받아 썼던 그 대출 부채 금액과 집 평가 금액을 비교해서 집의 평가 금액이 여전히 높으면 그 차액은 자녀에게 상속을 하고 만약에 모자라도 청구하지 않는 제도거든요. 자, 그러니까 55세부터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60세에 은퇴한 분이 7억 원짜리 자기가 사는 주택을 가지고 주택연금을 받는다. 그럼 주택연금이라는 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정액형으로 죽을 때까지 받는 게 있고 초기에는 많이 받았다가 나중에 좀 줄어드는 게 있고 반대로 초기엔 조금 받았다가 점점 늘어나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계산하기 편하게 정액형으로 한번 보면 60세에 7억짜리 아파트를 맡기고 나는 은퇴하고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는다. 그럼 얼마 받느냐? 138만 원 정도 받습니다. 138만 원 정도. 자, 그런데 60세에 은퇴를 안 하고 요걸 딱 5년만 저속 은퇴로 5년만 늦게 시작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5년만 늦게 시작했다면 최소한 예금 이자율 정도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고 봤을 때 한 7억 4천 정도 되겠죠. 한 7억 3천 4천 정도 되겠죠. 그러면 7억 3천 4천 정도 5년 후에 그 아파트를 가지고 65세에 만약에 정액형으로 신청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177만 원이 나옵니다. 무려 28%가 늘어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딱 5년 늦췄을 뿐인데 28%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제가 말씀드렸죠. 수익률만의 게임이 아니라 얼마나 소득을 오랫동안 유지해 줄 수 있느냐, 저속 은퇴를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난다.
오로지 수익률만 가지고 하는 게임이라면 사실은 이게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지 않는 한은 노후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20대, 30대, 40대. 솔직히 20대는 너무 빠르고요. 그 생각을 아예 거의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30대 중반부터 40대 분들은 지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남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년까지 일을 하고 그 이후에 세컨 라이프, 세컨 잡 한 10년 정도를 내가 최대한 저속 은퇴를 할 수 있을 수 있는 어떤 경제활동 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일 무엇이 있을까? 이걸 설계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한 거고 50대, 60대라고 한다면 조금 늦었죠. 이제 그러면 내가 만약에 정년이 3, 4년 후다, 4, 5년 후다 또는 내일 모레가 정년이다 이러면 사실은 늦은 거예요. 근데 늦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쩔 수 없이 생계형 경제활동을 또 해야 됩니다. 생계형 경제활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60세 이후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지 하기 싫은 일을 돈 때문에 억지로 하고 싶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준비가 안 됐다면 어떻게 해야 돼? 하기 싫어도 또 생계형 경제활동을 해야 돼.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그 할 마음의 각오가 있으셔야 돼. 근데 내가 조금 일찍부터 미리 준비했다면 어차피 소득 낮은 거 소득은 낮더라도 그래도 내가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도 하자. 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래도 60세 은퇴하고 나서 65세, 70세까지 그래도 10년 정도는 소일거리 하듯이 내가 기뻐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일을 할 수가 있겠죠. 준비가 안 됐으면 어쩔 수 없이 또 생계형 경제활동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걸 하지 않고 그냥 완전한 은퇴를 하면서 노후 생활을 하려면 5억을 가지고 나와도 사실 14년밖에는 버티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생계형 경제활동이 아닌 자아실현형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일찍부터 시작하는 거 이것이 바로 노후 준비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2025년도도 경제가 어렵다고 하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좋은 수비는 가장 좋은 공격이다 이런 말이 있죠. 한마디로 우리가 돈을 어떻게 아낄까요? 불필요한 소비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올해도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선저축을 하십시오. 선저축을 강력하게 하시는 분은 과소비할 틈이 없습니다. 먼저 저축을 하게 되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선저축, 강제저축, 정기저축 그리고 해가 바뀌었으니까 증액저축 이것을 열심히 한다라고 한다면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주식 투자의 성과가 좋다고 하더라도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주식이 굉장히 좋을 때는 저축이 성과가 절대액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할 정도, 공포감을 가질 정도는 절대 아닐 것이다. 자, 여러분 올해도 내가 뭔가 좀 느슨해진 부분이 있다면 이제는 전 사회, 전 기업 그리고 또 국가까지 나서서 어렵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때 이렇게 같이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선저축을 하신다면 훨씬 다른 해보다 쉽고 또 무난하게 저축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독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연초부터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 한번 접목해 볼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하시면서 힘차게 25년도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